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사례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그 교도소의 나비 기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인증 심사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 6가지 항목들이 이 프로젝트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보고, 끝나고 분과 토론을 하기 위한 뭔가 좀 미천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유튜브에 조폭TV라고 아십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와서 이제 조폭 얘기하는 텔레비전, 조폭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요즘은 조직폭력배들이 자기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건달들의 학습이 굉장히 지금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심지어 조폭들도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학습에 더 가열차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조폭TV는 없습니다. 중간에 채널을 바꿔가지고 본인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조폭TV는 그냥 지속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을 바꿨어요, 이름을. 지금 사실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지속 가능 발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사실 좀 했어요.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지속성하고 계속성은 어떻게 다른 거야? 뭐 이런 것도 명료하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학부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한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9시간 동안 수업을 합니다. 지속 3시간, 가능 3시간, 발전 3시간. 그래서 9시간 수업을 하고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럴 정도로 사실 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9시간 다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약해요. 지속가능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이란 존재와 생성이 통일된 상태야. 그러면 다 짜증내면서 나가버려요. 뭐야 저 말은 또. 저는 그게 제일 압축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말은 더 약 올리는 것 같은 말이기도 하죠. 존재와 생성의 통일? 뭔 소리만 이런 수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사실 매일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뭔가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되게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느낌의 진화라고 하는 책이에요. 안토니오 다마지오라고 하는 이제 분이 시리즈로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고등 생물이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가? 진화적 관점에서 특히 이제 포유류 또는 그 이전의 다양한 동물들, 그 앞에 여러 생물들 어느 쯤에서 느낌이라는 게 탄생했고, 그 느낌이라는 게 어떤 감정이나 정서로 진화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이라는 건 하나의 생명으로서 우리 생명의 항상성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는가에 대한 종합적 반응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와 몸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한 생명체의 어떤 지금 나에게 벌어진 사건 또는 어떤 대상이 내 항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결과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은 뇌가 했다는 뜻이 아니라 뇌와 몸이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낸, 몸에서 생성되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자리도 하나의 사건이고 경험인데요. 오늘 이 자리가 나에게는 나나 나의 조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되게 지루하고 따분할 거예요. 이건 들으나 안 들으나 우리 조직의 지속 가능성이나 항상성에 아무 상관없다. 근데 만약에 와 이건 우리 조직이나 나의 진로나 내 삶에 되게 좋을 것 같아. 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여기서 항상성이 꼭 지속 가능성은 아니지만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되게 긍정적인 방식의 느낌이 이 안에서 지금 생겨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나는 상관도 없는데 괜히 불려와가지고 막 이런 분들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막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난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나와 내 조직과 이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대개 5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는데 일단 불안하고 어린애들은 화가 나고 어른들은 미안하고 다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인간이 갑자기 밉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막 뒤섞여서 일어나거든요. 이 감정들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항상성입니다. 그 우리 몸이 느끼는 것과 우리의 뇌가 느끼는 것이 종합적으로 그런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을 매우 이성적인 존재, 한목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뇌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어쩌면 더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어펙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 함께 공부하면서 새롭게 정의 내리고 또 그 의미를 발견해 가야 되는 열려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 항상성이야말로 지속가능성의 핵심이고 그런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면서도 그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변화와 현재 상태의 유지를 동시에 해나가는 그런 묘한 작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그만큼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고 예를 들면 저는 충남 서천에 사는데 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등록률이 합격한 아이들의 등록률이 등록을 안 하고 딴 데 간 애들이 86%예요. 그러니까 합격한 애 100명 중에 86명이 등록을 안 하고 딴 학교에 갔다는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에 그 대학의 교직원들은 어떤 느낌이 팍 들겠어요. 머리로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뭔가 마음을 재워오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라질 것 같다. 우리가. 이대로는 못 버틸 수도 있겠는걸.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그러니까 아주 지금 그 비트코인에 올인했거나 연끌했다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청년이든 또는 대학이든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역 지자체이든 또는 치킨집을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오는 치킨집 사장님이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사실은 이 불안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아주 직관적인 감지의 결과가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불안하다, 뭔가 찜찜하다라는 건 뭔가 지속 불가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읽어내고 해결해 갈 거냐. 이건 느낌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에 그 앞에 이제 전주 부분은.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친께서 평생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하셨고, 그래서 어릴 때 교도소에 계속 살았고, 그래서 머리도 맨날 이런 스타일이고, 그 보라미몰이라고 있습니다. 보라미몰.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 소개드렸던가요? 안 했나요?
보라미몰이라고 쳐보시면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만든 물건을 파는 쇼핑몰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금속 제품이 없습니다. 짐작하시죠, 왠지? 그 다음에 뭐 모든 문을 딸 수 있는 열쇠라든지 이런 건 안 팔아요. 그런 건 없는데 교도소에 계신 분들 중에 기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기념품 같은 거 이제 사야 될 일이 있으면 요 보라빔을 한번 이용해 주시고, 이거는 미국의 교도소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인데, 여기 보시면 흥미롭죠? 이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이 환경교육, 보전, 지속가능한 운영, 공동체에 대한 기여, 생태계 보호, 이렇게 5개의 범주가 프로그램이고, 그 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멸종위기 나비를 길러서 담 밖으로 계속 날려보낸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 관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Today we're here delivering eggs for the Taylor's checker spot butterfly. It's a federally endangered species, and the eggs are going to be cared for by the incarcerated women here that are involved in the program. So the full process really takes a full year of caring for these butterflies. We're at actually the very start of what's considered the start of our butterfly season. Starts with the wild adults being collected from the field, and then them laying their eggs. They will hatch into little tiny larvae, and then they go through this period of time in the summertime where they essentially go to sleep. It's called diapause, and they will sleep all the way through until January, February, and they'll start to move and wake up, and then they will actually be released out into the field, and then the cycle starts all over again. So far it's been really amazing. We just got our butterflies in 2 weeks ago, so we just started collecting eggs last week, and it's really exciting, very educational. And so the women are carefully monitoring all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tracking the genetics of the parents that we've brought in so that they can hopefully be successfully released out into the wild later. So we start our day, we come in and we do environmentals, which is we have little hobo temperature and humidity gauges, and we take the minimum maximum temperature for what it was through the night, and it just regulates on how we keep the greenhouses up to date so the butterflies can thrive. We take their nectar source, their food source, and their water source, and we change them out. And while we're doing that, another technician will log how many eggs they've collected. I think we've collected in our greenhouse alone almost 3,000 eggs just in the last 2 weeks, so it's pretty amazing. It's an education program, so there's education and training being provided. The education and training that the women are receiving here is credit eligible for college academic credit. I think the program's really important. It's one of the programs where I feel the most stimulated, where I feel like I'm really learning something. So this program is so important for us. Statistically, if you have an education while you're incarcerated, recidivism drops, and these kind of programs really make the difference. There's the aspect of caring for living things and just getting to work with living things. This expands and increases access to science education for folks that may not normally get access. I've been in the butterfly program for over a year and a half now. The knowledge to work with different animals, it wasn't really my thing. But getting to work with butterflies and why we do what we do with them is an amazing feeling. The trust that's instilled in them, the responsibility, they seem to really just appreciate having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living things and caring for other organisms. It gives us confidence. It gives us a big jump in our self-worth. It makes us feel not like just an incarcerated person. When we come here, we're treated as equals, and we are looked at as our potential and who we are as women, not just incarcerated people. It's a disservice not to have educational programs in our facilities. And this is an amazing program, and I'm grateful and so blessed to be a part of it. 다 아마 익숙하게 알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이어야 된다, 프로젝트가. 제가 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 6가지 항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거나 알고 있거나 이런 걸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통합적이어야 된다. 이게 가장 강력한 심사 요소예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성패이고 요소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세계는 생태계와 사회체계라고 하는 아주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 둘이 밀접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동그라미 3개로 보통 표시하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함께 묶어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의뢰 학교 교육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냥 대상 학습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프로젝트는 이미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상대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여기 같이 모여 있는 건데, ESG 프로젝트는 많은 경우에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가로막는 문제에서 출발해요. 그 문제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강의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막 이런 거. ESG 대학이 대체로 그런 한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겠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3개라고 치면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식 하나는 멸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비들이. 지금 하루에 150종이 멸종하고 있고 15분마다 한 종이 멸종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등장한 나비가 테오럴 첵퍼스팟이라고 하는 이게 점박이 나비인데, 이 나비가 멸종위기 종으로 등록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생태적으로는 멸종위기 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멸종이 너무 빠르게 되고 있으니까. 저 멸종위기 나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목표이고 문제의식이에요. 이걸 하고 싶은 데는 근데 교도소가 아니죠. 교도소가 멸종위기 종에까지 관심 가지기는 좀 어렵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건 US Fish and Wildlife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부의 생태보존국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멸종위기 종을 보존하고 싶은 이 사업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오레곤 동물원에 곤충 전문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 생태 파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들이 멸종위기 종을 보존하는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교도소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이 또 가는 줄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재범률이. 이건 사회적으로 좋지 않죠.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세금 낭비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어쨌든 재범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게 교도소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온 분들한테 어떤 재활 프로그램을 해야 이분들의 재범률을 떨어뜨릴 것인가라는 걸 고민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한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하나는 자존감이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전문성이에요. 어떤 식으로인가. 이 사람이 출소한다면 뭔가 독립 자립하려면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자기 삶을 꾸려갈 힘, 능력이.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전문성은 이 오레곤 동물원하고 지역 대학이 결합을 했어요. 나중에 발전성에 관련된 파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 나비 기르는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조그만 프로젝트로 시작됐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도 길어지고 4월, 5월 달에 나비가 부화해서 날아갈 즈음에는 하루에 8시간을 그냥 나비 돌볼 수 있게 교도소에서 다 시간을 내줬어요. 그냥 하루 종일 나비만 돌보는 거예요. 근데 나비만 돌볼 수는 없는 게 공부를 해야 돼. 나비를 잘 돌보려면. 그래서 공부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이 교도소에서
나비를 공부하고 나비의 생태를 공부하고 그게 그냥 나비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나비의 숙주식물이 있는데 이 나비 숙주식물을 지역의 대학에서 찾아봤더니 황금 붓꽃이라고 이게 이 나비에게 최선의 숙주식물이다. 그런데 이 식물하고 이 나비가 지역에서 안 만났대요. 그동안 서식지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 교도소에다가 이 붓꽃을 재배할 수 있는 아예 공간을 만들고 붓꽃을 길러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식물도 알아야 되고 나비도 알아야 되고 생태계도 알아야 되고 이게 학위 과정으로 진화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분들 또 장기수도 있을 거예요. 길게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거기서 공부를 해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학위를 따서 나갈 수 있게 프로그램이 진화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출소한 다음에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기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25% 정도 된대요. 재범률이. 저는 65%라는 옛날 데이터 가지고 방송 강연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교정에 계신 분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많이 떨어졌나 봐요. 재범률이. 그리고 여기 감동적인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여성분들이 쓴 글들을 모아서 이제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가 나비를 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이제 부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나비까지 날려보내다 보니까 얘가 고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얘가 변태하게 완전 변태를 해야 되니까. 그 고치에 있는 게 내가 감옥에 와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얘가 고치에서 나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교도소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비를 기르면서. 그러니까 나는 인간 쓰레기야. 나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내가 멋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강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알려지면서 그 댓글에 보면 막 이게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거기에 댓글들이 너무 수고했다, 멋지다, 존경한다, 좋아한다, 막 나 출소하면 우리랑 뭐 해보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니까 이분들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자존감 여기서 목표였던 이게 이제 향상되어 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대학이나 동물원에 있던 전문가들이 이 재소자들을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냥 동등하게 대우하고 그냥 공동의 이제 프로젝트 파트너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 재범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2만 마리 정도, 매년 1000마리 정도를 날려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비 알을 채취하고 그러려고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뭐랄까요, 채집 투어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여성이 한 말이 나비의 삶의 주기와 내 삶의 주기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 프로젝트 안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나비를 보호하고 살려내는 것,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어쩌면 삶에 있어서 멸종으로 가고 있는, 무의미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떤 여성들이 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프로젝트와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범죄가 줄어들거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경우에 늘어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또는 이분들이 출소한 다음에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자립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위과정 같은 걸로 연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생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런 것들이 이 프로젝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나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멸종위기 나비가 살아서 더 번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죠. 온실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나비 알을 채취하고 1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나비 알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채취해가지고 또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걔네들을 돌보고 먹이를 먹이고 막 이런. 근데 이제 제가 다른 프로젝트, 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프로젝트에 보면 남성들 사례도 있고 사례가 쭉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식재료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튀김 음식이 많으니까 이 튀김 음식 찌꺼기를 어떻게 퇴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이랑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지렁이를 주로 이용해가지고 퇴비화해서 그걸 지역에 있는 농가나 과수원에 무료로 계속 나눠주고 농가는 그걸로 또 농사가 잘 되거나 과일이 재배가 잘 되면 교도소에 다시 기부하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처음에 비료나 이런 화학비료나 이런 거에 사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퇴비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행위, 멸종위기 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학습과정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초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교양 취미 수준에서 어쩌면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나비 기르기가 멸종위기 종의 보존을 위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여성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위과정으로도 연결되고 그게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동물원, 지방 거기에 그 자치단체의 환경 담당국, 그것뿐만 아니라 꽤 여러 이제 기관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전성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엔 아마 그분들 중에 책을 쓰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또 거기 있는 걸 영상으로 녹화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고 뭐 거기에서 박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 누군가는 교수가 될 수나 연구자가 될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지역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원래 살았는데 멸종하게 된 나비, 멸종위기에 처한 나비,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황금북꽃이라고 하는 숙주식물, 그리고 그 지역의 교도소,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학과 기관들이 함께 이제 협력해서 그 지역성이라고 하는 걸 여전히 잘 유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포용성은 당연히 이제 교도소의 재소자들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좀 더 돌봄과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그룹들과 함께 이 멸종위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전 기관적 접근에서도 아까 동물원뿐만 아니라 그 피시 앤 와일드라이프도 그렇고 교도소에서도 이 여성들이 필요한 시기에는 다시 안 가고 하루 종일을 거의 나비를 돌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이런 게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뭐 그거 하나만 하는 것도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공식적인 뭐 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여성들이 나비 기르는데 하루 종일 그냥 나비 기를 수 있게 해줍시다. 그러려면 규정을 바꾸든지 뭐 최고 의사결정자가 결심을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나비 기른다고 뭐 정원 만들고 온실 짓고 이런 게 야 교도소가 네 땅이야 막 이렇게 시비 걸자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아마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프리즌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전체 프로젝트가 이 교도소 전체 기관 프로젝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보자면 우리는 사실 매우 개인적인 수준에서부터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런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알지 못하는 뭐 미묘하게 포착되는 불안과 분노와 뭔가 걱정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사실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와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와 실천, 멸종위기 종을 살리려고 하는 내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 학습이라는 거죠. 나비를 공부하고 나비의 숙주식물을 공부하고 나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온실을 짓는 방법을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기관들이 함께 서포트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다음 단계로 또 계속 창발적인 도전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은 결국 학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앞에 이제 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해서 결국 길러진 것은 교도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관계자들, 그 다음에 제소자들, 그들과 함께 했던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변화했겠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제 생각엔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1대1로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감사합니다.